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버스 앞자리에 앉은 여성에게 체액을 묻혔습니다. 성추행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단순 우연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은우 팀장, 1심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가 일단 선고가 됐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에 벌어졌는데요. 이 장소는 경기 군포로 향하는 버스, 시각은 오후 10시쯤이었고요. 이 앞자리에 앉아 자고 있던 30대 여성의 뒷머리를 향해서 이 정액을 뿌려서 추행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이 고소가 된 겁니다. 1심 재판부는 이제 피해자 진술 그리고 유전자 감정서 등으로 미뤄볼 때 이 남성이 여성에게 고의로 이 정액을 묻힌 사실이 인정이 된다면서 이 징역 4월에 이 집행유예 1년을 선고를 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아마 국민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생각하는 그 기준과요. 그런데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기 이르는데요. 이 30대 남성 왜 무죄를 주장했다고 하나요? 네, 일관되게 계속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 남성이 주장한 내용은 조금 선뜻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기침을 하는 과정에서 이 정액이 함께 튀었다라고 하는데 이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주장을 합리적이지 않는 어떤 그런 주장인데 기침을 하다가 입을 네. 가리면서 손에 이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묻었는지는 본인도 모르겠는데 손에 묻어있던 체액이 침과 함께 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네. 이게 어떤 식으로 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침과 함께 튀었다라고 한다면 여성은 아마 그냥 모르고 지나갔을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고소에 이를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조금 양이 많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여성이 눈치를 챌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어떤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 이 남성이 이야기하는 이 무죄 주장의 변론 내용 자체가 조금 선뜻 합리적이지도 않는데 네. 왜 이런 어떤 주장을 했는지 좀 참 네. 납득이 안 갔습니다. 네,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한 남성, 2심에서도 이렇게 무죄를 주장하는데요. 2심 재판 결과는 조금 달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남성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는데요. 그래요? 이 항소심 재판부는 이 무죄를 선고한 주된 이유가 3가지라고 밝혔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남성이 일관되게 범행을 일단 부인을 하고 있고, 이 두 번째로는 피해자도 이 남성이 이 자기 머리에 정액을 묻히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으며, 이 마지막으로는 다른 목격자나 이 CCTV 영상, 그러니까 객관적 증거가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해가 가지 않는데, 왜냐면 여성의 머리에서 그 남성의 그 체액으로 보이는 성분이 나왔다면서요. 네. 이건 증거가 안 되나요? 당연히 증거가 되죠. 근데 이제 다만 재판부에서 굉장히 좀 쟁점이 되었고 피고인이 열심히 다투었던 것은 아마 고의 부분을 좀 다투었던 것 같습니다. 고의로 이렇게 뭔가 타액을 묻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유죄가 선고가 되는데 이런 고의성을 확실하게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만약 이제 버스 안에 앉아가지고 음란행위를 한 다음에 뭔가 체액을 묻혔다라고 한다면 유죄가 될 것인데 실제 지금 남성이 주장하는 대로 여러 체액뿐만 아니라 그냥 침 같은 이런 타액도 함께 건출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여성도 이 버스 안에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다 기억을 하지 못한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버스가 10시 반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범행이 있었던 시간이. 시간대와 그 노선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에 아무리 CCTV 영상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더라도 여성과 남성 딱 단둘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버스 안에서 남성이 무엇인가 어떤 승객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뭔가를 할 만한 그런 것은 아니었다. 이런 점도 좀 재판부가 함께 본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사실 반대로 저녁 10시 30분이었다면 깜깜해서 다른 사람 눈에 피해서 음란 행위를 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재판부는 CCTV가 없기 때문에 음란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렇게 본 거군요. 이제 보는 사람이 없고 네. 정액에다가 타액을 묻혀가지고 상대 머리에다 묻히고 난 뒤에 일관되게 부인을 하면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인간이 동물들하고 다르게 한 입으로 뜨거운 바람과 차가운 바람을 내는 동물이라고 하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타액에 정액이 묻어서 나온다라고 하는 이상하고 특이한 어떤 체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지금 법원 판결이 모두 정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사실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앞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목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자기 머리에다가 이 남성의 정액이 묻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그 시간도 얘기했는데 아주 대담한 친구는요. 네. 여러 사람들이 보는 그런 데서 자기 나름대로 그런 행위를 하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서리를 갖다가 느끼는 이 네. 성범죄자들의 어떤 심리를 재판부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 이런 어떤 그 판결들이 내리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살면서 법정에 나가는 일이 될 수 있으면 없도록 하는 것이 정말 그 최선의 방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제 또 다음번에 이제 또 뭐 3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그 2심의 그 판결과 관련돼서는 보통 아마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분들 같으면은 이것과 연관돼 가지고 이해를 못 하시는 것이 그게 정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재판부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경로를 통해 묻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배제할 수 없다. 네. 저는 그 재판부의 그 말이 가장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버스를 그러면 이 남성이 탈 때 이미 손에 체액이 묻어 있었을까요? 버스 탈 때 분명히 체액 안 묻었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여성이 뒷자리에서 이 사람 손에 체액이 묻은 겁니다. 네. 그 체액이 묻은 거를 입을 가리는 과정에서 재채기하면서 이게 여성의 머리에 튈 정도면 손에 얼마나 많은 체액이 묻어 있던 거예요. 이건 그쵸. 상식적으로 이건 이치를 쭉 뭐 그냥 상식으로만 따져봐도 재채기를 해서 손에 묻어 있던 체액이 여성의 뒷머리에 가서 묻을 확률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건 틀림없이 여성의 뒷자리에서 이 사람이 음란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현저히 높다고 보고요. 네. 그 음란 행위를 한 결과 묻은 거를 손으로 닦는 과정에서 여성한테 묻었을 가능성이 저는 더 많다고 보거든요. 네. 뭐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아직 30일 남아 있죠.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납득되지는 않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러면요, 이 남성이 여성한테 나 무죄 받았으니까 네가 나 무고한 거야 라고 하면서 무고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면 여성이 혹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니요,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 그렇군요. 무고죄라고 하는 것은 무죄가 나왔다라고 해서 처벌되는 것이 아니고요. 네.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발해가지고 형사처벌 받게 하는 그런 경우에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사실 정액도 체액도 다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허위 사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무고죄로 처벌될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은 두 가지 판결에 대해서 전문가 분들과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